설비요? 전기 설비가 한 네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설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 교재를 보니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죠. 용어의 정리,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00볼트가 교류. 그러니까 육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육교. 직류는 저압이 750볼트. 그죠? 그러니까 750하고 600하고 헷갈리시면 육교. 그러면 교류는 6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육교.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은 7000볼트 이상. 그러면 그 사이가 이제 고압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기 수용 설비는 이제, 한전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22,900볼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220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꾸는 거를 그 수전 설비라고 그러고, 이 바꿔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려면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옆에 배전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1동, 2동, 3동, 기계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그 전기 수용 설비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할 때 다시 설명드리고, 수전 설비, 그러니까 이게 한전에서 들어오면 이제 압을 바꾸는 거, 이게 수전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전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용 설비고, 여기서부터 또 군의 그 전기 설비라고 하는 거죠. 군의 배전 설비. 그다음에 그 전기 설비의 설치 기준에 보시면 1번에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 시설의 용량은 보통 3kW 계약을 하거든요. 3kW. 주택은 보통 3kW 합니다. 근데 그 60제곱미터일 때는 3kW라는데 그걸 초과해서 10제곱미터마다 커질 때 그러면 0.5kg씩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80 하면 뭐 10kg 1kg를 더해 주는 거죠. 물론 자기가 5kg 쓰겠다. 한전에 신청하면 돼요. 근데 최소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 시설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 전용 면적이 그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kW,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한다. 그러니까 예전 시험에 16회 때인가 그게 나왔을 거예요. 85제곱미터는 그럼 몇 킬로와트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했는데 어차피 60까지는 3kg고 70까지는 0.5, 80까지는 또 1.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거죠. 80에서 90 사이에 85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5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반으로 나눠야 되느냐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까지는 3kW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은 3.5, 80까지는 4, 90까지는 이제 4.5인데 85kW는 얼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0.5를 더해야 되냐, 0.25를 더해야 되냐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4.5가 되는 거라고.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건데 16회 때 한번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정답이 뭐냐 0.25냐 0.5를 더해줘야 되느냐 막 이랬었어요. 근데 범위 내니까 0.5씩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전기 검사 이거는 그 시설교료에서 안 나오고 478페이지에 가시면 변전 설비가 나오죠. 변전 설비. 변전실, 그러니까 이게 그 변압기 놓는 데가 변전실이에요. 변전실. 거기에 보면 뭐 22,900볼트니까 캐비넷을 함부로 열었다가는 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거 집어넣으면 이제 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변전실의 위치 구조를 보시면 보통 지하실에들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잖아요. 지하실에. 그러니까 단지가 있다 그러면 지하실에 설치를 하니까
항상 그 부하의 중심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중앙에서 놓고 전기를 보내줘야 일정하게 다 골고루 쓸 수 있으니까. 지하실에 놓다 보니까 채광 통풍이 좀 양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채광 그 바람이라든가 빛이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실이니까 햇빛이 들어오지는 쉽지 않죠. 어찌됐든. 그 다음에 전기를 쓰는 데니까 습기가 없는 곳. 습기가 없는 곳이 좋다. 뭐 이게 물론 지상에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콘크리트로 하겠죠? 콘크리트로 하니까 내화 구조. 그죠? 근데 여기에 무슨 마감을 했다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로. 문은 방화문. 그죠? 기기가 큰 거에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자주 들락하진 않지만 변압기 같으면은 한 10년, 15년 요 정도 이렇게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출입이 용이해야 되겠죠. 막 계단에 그 큰 거 들어가려고 그러면 낑낑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출입이 반출입이 용이한 곳, 내화 구조, 불연제로, 방화문, 채광 통풍. 그다음에 고가 있다. 그럼 그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고압일 때는 3m, 특고압일 때는 4.5m 이상의 그 높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변전실에. 그래서 보시면 부하의 중심에 두고요. 기계 반출입이 용이하고 또 다른 것들 전기를 하니까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데 기계실에서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랑 근접해 있는 게 좋겠고 채광 통풍 양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식기. 그다음에 뭐 바닥은 기계 한 30cm 정도 높여 놓는다 이런 얘기고요. 변전실은 불연제로. 그다음에 기둥 바닥 천장으로 구획돼야 된다. 그다음에 출입구는 방화문. 변전실의 천장 높이는 고압일 때는 그 아래에서 3m, 특고압일 때는 4.5m. 해서 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바로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전 설비용 기계의 종류 있는데 변압기가 있고 압을 낮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이제 한 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22,900V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계가 고장났다. 뭘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전 측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끊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DS라고 그래서 단녹이라고 그래요. 단녹이.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전선 이렇게 보면은 그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한전에서 그 고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차단 안 하고 그 안에 뭘 고친다고 하시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들어온 전기를 이제 차단하는 게 단녹이 DS. 그다음에 이제 좀 압이 세지면 LBS라고 이제 또 좀 성능이 좋은 걸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MOF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쓴 것을 한전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쓴 전기를 검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변성기라고 해서 압을 낮춰주는 거랑 전류를 낮춰주는 변류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요금을 계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용량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성기라고 해서 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압을. 그래서 그 압의 이상 압이 흘렀다 그러면 차단을 시켜버리겠죠. 그 다음에 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압은 그 전류하고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압하고 전류가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압을 하는 거고, 요거는 전류를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상 전류가 흘렀다, 가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이제
폭발하거나 뭐 터지거나 정전되거나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요게 변류기에서 그걸 검침을 해갖고 요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를 요게 차단기가 딱 있어갖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상전류가 흘렀다는 변류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차단기가 탁 떨어지면은 고압이 흐르다 보니까 불꽃이 엄청나게 튈 거예요. 소리도 요란하고. 그러니까 요 차단기가 그 유입식, 그다음에 공기식, 그다음에 진공식, 가스식 이렇게 해서 가스, 자기, 여기다가 이제 변류기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이상전류가 흘렀다. 요 앞에 이상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전선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종류가 유입 차단기, 공기 차단기, 진공 차단기, 가스 차단기, 자기 차단기 이렇게 해서 있는 것 중에 하나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저압으로 되는 겁니다. 요쪽에서는 이제 저압으로 돼서 나가겠죠, 전기가. 요쪽에 설치해 주는 게 그 ACB 해갖고 공기 차단기예요, 공기. 그 기중. 요거는 기중이라고 그래요. 기중 차단기. 그래서 저압 부분에서 쓰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 전압과 전류가 바뀌어서 저압으로 됐으니까 여기서도 차단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쓰는 건 ACB에서 기중 차단기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이상 전류가 흘러서 이 안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단해 주는 거는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저압 부분에 쓰는 것은 무슨 차단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CB만 해놓으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콘덴서라는 거는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면 우리가 100%를 다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1kg를 보내줬다. 그러면 한전에서 1kg를 보내줬으면 우리가 10kg를 보내줬다. 그러면 10kg를 못 쓰고 한 9kg밖에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예비 전기를 더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10kg 쓴다 해서 10kg만 딱 보내주면 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양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전에서 손해죠. 한전에서 손해인데 그거를 우리가 콘덴서에다 저장했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라고 그래서 한전에서 보내주는 걸 피상전력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쓰는 거, 그걸 유효전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항상 1보다 작죠. 보내준 것보다 덜 쓰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95% 정도까지 올려주면 한전에서 요금도 깎아줍니다. 역률을 95%까지 하면. 그래서 역률을 개선 목적으로 쓰는 게 콘덴서라고 하고, 뭐 전동기에도 또 붙어 있고 그래요. 전동기에도 콘덴서 붙고, 하다못해 형광등에도 어떤 경우는 붙어 있고, 안전기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콘덴서는 그 역률을 개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전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전 설비에서 이제 각 부하로 보내는 그 부분을 그 배전반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배전반에서 간선의 설치 방법은 평행식, 나뭇가지식, 병용식이 있다. 여기서 어떻게 보내겠느냐? 각 변전실에서 층마다 이렇게 층이 있으면 분전반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분전반은 이제 각 층에 하나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이 분전반을 어떤 식으로 선을 끌고 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뭇가지식 해갖고 수지상식 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줄줄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 위에는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가 심하겠죠. 이게 형광등이 여기는 맑게 들어오는데 말면 이게 떨기도 하고 흐릿하기도 하겠죠. 이게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 그래. 전류가 떨어진다. 멀리 가니까 수압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변전질에서 각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각자. 그다음에 이제 병용식 하면 한 군데 보내주면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겠죠. 섞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 또 있는 게 이제 루프식이라는 게 있어요. 루프식. 그래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같으면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요게 전기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설비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거보다는 요게 전압 강화가 덜 하겠죠. 사고가 났다. 요 라인에 어디가 사고 났다면 요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전면. 여기는 요 라인이 사고가 났다면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루프식이라는 거는 요 라인을 쓰다가 요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요 라인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기사에서는 이제 문제가 난 게 뭐냐면 이 중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은 어느 거냐 이거예요. 가장 적은 거는. 이거 같죠? 이거는 이쪽 라인으로 전기를 이제 보내서 분전반에서 뽑아 쓰다가 이쪽에 파손됐으니까 이쪽으로 전기를 보내서 쓰면 되는데 다 루프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답은 평행식으로 돼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아마 이 세 가지만 배울 겁니다. 그죠? 근데 루프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쪽 라인을 쓰고 있다가 그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하니까 바로 즉시 이제 쓸 수는 있죠. 근데 피해 범위가 가장 적은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계속 답을 요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평행식으로. 자, 전 피해 범위가 가장 적습니다. 그죠? 피해 범위가 가장 적다. 그 다음에 예비전원 설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제 정전이 됐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전기가 일단 차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좌우지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축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전 설비에 우리 요 통로등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축전지가 보내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강전은 어디 수술실 같은데 뭐 엘리베이터 이런 급한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해주겠죠. 각자 쓸 때는 축전지는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바로. 그죠?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30분만 쓰면 됩니다. 그럼
복구를 하겠죠, 한전에서. 예. 자가발전 설비는 요것만 따로 한다 그러면 따로 할 때 얘기입니다. 요거는 30분, 요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10초 내에 가동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10초. 근데 요거를 이제 같이 한다 그러면 같이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건 20분, 요건 45초에서 30분.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좀 이거는 성능이 좋아야 되고 요건 좀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10초 내에 가동하고 요건 45초 내에 가동하면 가격이 아무래도 뭐 요게 좀 낮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겸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80%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핸드폰 배터리 80% 이하로 떨어졌다고 교체를 하나요? 충전해서 쓰죠. 충전해서 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용 열비, 우리 부하 이제 변압 설비 20% 정도, 10에서 한 20% 정도 우리 수전 설비에 우리가 지금 한 1000kW 설비를 해놨다. 그럼 거기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자가 발전 설비를 해놓는 거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기름 넣고 떼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기 나갑니다. 엄청난 쟁음이 들리니까 작업하다 고막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아파트에 가셔가지고 이거 돌리실 때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 설비가 있어요. UPS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뭘 작업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그러면 자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 뭐 이런 거 점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점검할 때 컴퓨터 같은 건 다 꺼두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새 거는 보면은 그렇게 전기가 갑자기 나가도 자료가 살아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어떤 정보 처리 장치라든가 통신기기 이런 쪽에 요걸 설치해 놓으면 정전이 되더라도 그 자료들이 보관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무정전 전원 설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배전 설비 경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특고압, 고압이라는 게 이제 한전에서 들어오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기용 변압 별이 이게 MOF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 검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안에가 이게 이제 수전 설비라는 거죠. 수전 설비 배전반에서 각 부하로 보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보니까 배전 설비 유지 관리 보시면 분전반이라는 거 이제 배전반에서 요게 이제 수전반 배전반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분전반. 분전반은 전기 요것도 각 층에 올라가면 건물 중심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전기가 든든하게 가겠죠. 한쪽에 몰아서 저 끝까지 간다. 그럼 저쪽에는 전류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의 중심에, 층마다 부하의 중심에 놓고 전기 비트를 이용해서, 큰 건물 같으면 비트를 이용해서 합니다. 막 전기줄이 막 여기 노출돼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공간에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 그걸 다 비트라고 그러죠. 비트 내에 설치를 하고 가능한 부하의 중심. 분전반 한 개가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럼 그거 넘으면 두 개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각 층마다 무조건 한 개는 설치해 주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마다 한 개. 그럼 1500이면 두 개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한 개층에 분전반 한 개 설치한다. 분기 해로수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건 한 개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보통 20회선 정도가 나갑니다. 20회선 정도 요 분기 해로라고 그러죠. 그 분기 해로가 20회선 나가고 예비선 20회선에서 40회선을 보통 넣어놔요. 이 분전반 하나에서 전기줄이 40개 정도 뽑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배전 방식에 대한 간선의 종류 여기 있네요. 평행식,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마다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는 방식, 그 전압 강하가 적고 사고 범위가 좁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딱 뜨니까 전류가 약해지는 거고, 이건 따쓰질 않으니까 전압 강화가 적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안 땄으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가 비싸게 되고, 나뭇가지식은 투지상식이라고도 하고요. 배전반에서 한 개의 간선이 각각 분전반을 거쳐서 배전되는 방식으로서 말단에 위치한 경우에는 점점 멀어질 경우에는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에 많이 쓰겠죠. 소규모. 요건 대규모 건물에 많이 쓰고. 병용식은 나뭇가지가 평형식을 조합한 방식으로 부하의 중심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각 부하에 배전하는 방식.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다. 대규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피해 범위가 가장 적다. 공사비는 많이 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회로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전기선 하나 뽑았다. 요거 이제 30m 정도로 합니다. 30m. 여러분들 가면 옛날에 우리 두꺼비 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용 배전반이에요. 가정용 배전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게 아마 여러분들 전등만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를 내리면 전등만 다 연결돼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요쪽으로 콘센트, 요쪽으로 콘센트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맨 마지막 것은 에어컨스라고 또 하나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뭐 30m 이내에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등과 콘센트는 분류를 시켜놓고, 그죠? 요거를 저압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차단기예요. 그래서 MC10이라고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만 하고, 여기서 이제 누전이 발생하면 요게 떨어집니다. 그죠? 누전이 발생하면 요게 떨어져요. 그러면 요거는 가부하가 흘렀을 때 떨어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누전이 발생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요 빨간 걸 눌러서 딱 떨어지면 이상이 없는 거고. 근데 어떤 집에 누전이 발생하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고장 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스위치를 올리면 어떻게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정용 부전반, 여기서 나가는 해로수, 이렇게 전등은 전등, 콘센트는 콘센트대로 따로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습한데 설치한다든가 통로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25층이에요. 그러면 새로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계단은 불을 다 켭니다.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끌어다니려면 2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밤마다 껐다 켰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으로 그 라인은 한 라인으로 해줘라. 뭐 이런 것들. 습한 데는 습한 데대로 또 따로. 왜? 거기는 자꾸 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데하고 습한 데하고 같이 그 분기회로를 해버리면
이쪽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건조한 쪽도. 그러니까 습한 데는 습한 대로 따로, 또 통로는 통로대로 따로, 이런 식으로 전기 배선을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선 공사 방법. 몰드, 목재 몰드, 금속 몰드, 합성 수지 몰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몰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뚜껑입니다. 뚜껑.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합성 수지 몰드예요. 합성 수지. 저게 나무로 됐다 그러면 목재 몰드. 금속으로 된 거 있죠. 그럼 금속 몰드예요.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목재 몰드, 금속 몰드, 이런 것들이 있고, 합성 수지 몰드. 이런 것들은 이제 노출된 부위에 하죠. 그죠? 천장 안에다 해놨는데 뭐 저거 붙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노출된 곳에 저렇게 가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 몰드, 경질 비닐관 공사는 PVC관을 얘기합니다. PVC 파이프. 경질 비닐관 공사는 PVC 파이프를 얘기를 하고, PVC 파이프가 참 많아요. 급수용도 있고, 배수용도 있고, 전선용도 있고, 이렇게 용도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열에는 약하죠. 그리고 어떤 충격에는 약해요. 그러면 그걸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격의 어떤 부딪힘, 뭐 이런 것들을 충격의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파이프 내부에 전선을 매입하는 공사, 절연성과 내식성은 우수하죠. PVC 같은 거 보면은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선을 감싸고 있는 그 고무 그게 뭐예요? 그게 PVC예요. PVC. 절연성이 우수하니까. 그 다음에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열과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열에는 눌러붙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충격에는 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는 쇠파이프를 얘기를 해요. 쇠파이프. 이게 그 설비 급수 파이프보다는 얇습니다. 좀 얇아갖고, 가볍고 그러죠. 요거 같은 건 어디다 하냐면 콘크리트 안에 전깃줄을 우리가 넣어줄 때, 지금 솔직히 보면은 여기 안에 그 가열 전선관 해갖고 주름관 나눠요. 근데 주름관을 넣으면 그 안에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럼 콘크리트를 갖다 보면 자갈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눌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선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간혹가다 그게 눌려가지고 애를 먹어요. 그 막 다 해놨는데 그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매립하는 데는 요 금속관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 자갈 같은 게 눌려도 안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쓰게 돼 있는데 요새 공사장 보니까 다 PVC 그 주름관이 있죠. 가열 전선관이라고 해서 다 넣더라고요. 원래 원칙은 가열 전선관은 그 매립되는 데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속 같은데 매립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쇠파이프를 쓴다. 그 다음에 전선의 인입 및 교체가 용이하나 증설 공사는 어렵다. 거기다가 보통 한 뭐 열선 넣으면 보통 열선 넣어요. 그러면 끝에서 잡아당기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선이 뭐 중간에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전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보잖아요. 아 이거 끊어졌네. 뭐 그 누전이 있네. 잘 알잖아요. 그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전선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전선이 쏙 들어오죠. 그래서 교체하는데 그런 경우에 중간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연결을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연결 부위, 이음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선관 쪽에는 이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관 속에는 전기줄을 쓰다 보니까 짧네? 그거 어떻게 이어 쓴다? 아예 안 되고 새 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관 속에 넣는 것들 보통. 그래서 금속관 공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전선의 이임 및 교체가 용이하나 증설 공사는 어렵고, 그다음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전선의 손상이 적다. 그죠? 강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열 전선관이라는 게 이것도 합성 플라스틱인데 주름으로 해갖고 이렇게 똘똘 말려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한 그 경질 비닐관은 PVC 파이프처럼 길게 나간 거고, 요건 그냥 툴툴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유자재로 휘죠. 그 색깔이 뭐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요전선관, 굴곡개서가 많아 금속관 공사를 하기 어려운 곳에 적합하다. 콘크리트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많이 매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매립하면 안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매립해도 된다 하면 안 되죠. 금속 덕트, 금속 덕트는 그 우리 지하실에 가면 전기줄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죠? 전기줄. 그러니까 그 전기줄들이 쭉 있으면 그냥 늘어지잖아요. 쇠파이프는 곱게 가지만 전기줄은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함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금속 덕트라고 그럽니다. 전선을 철제 덕트 속에 넣고 배선한 방식. 증설 공사 시 전기 배선 변경이 용이하죠. 차들이 타고 올라가서 하면 되니까 그냥 쭉 잘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덕트라는 것은 그 대규모 건물에서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예 판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연결만 하면 돼. 그냥 함 자체에 전기선을 다 넣어놓고 이 안에 전기선을 다 넣어놓고요. 요 위에 놓고 요거랑 요 위에 거랑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건물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 공사에 사용되고 배선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플로어 덕트는 요 바닥 안에다가 어떻게 완전 선을 매립해 놓는 거예요. 그죠? 전화선, 전기선 매립해 놓고 컴퓨터선 다 매립해 놓고 거기 코드 있는 데서 뽑아 쓰죠. 플로어 덕트. 콘크리트 바닥 속에 플로어 덕트를 통하여 전선을 매입하는 공사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 관을 깔아서 그 매립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배치가 편하잖아요. 그죠? 책상도 그 근처에 옮겨 놓으면 밑에서 여기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하면 저기서 전기를 써야 된다면 바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라이닝 덕트 공사라는 거는 요런 데다가 이렇게 등을 달아놓고 카페 같은 데 많죠.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 예. 라인 덕트. 전선관과 전선이 일체로 되어 벽면 조명 등과 같은 강원을 이동시키는 경우.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편한 위치에 내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조명설비는 공동체 공용 부분 부대 시설에 설치해서 양항통이나 뭐 출입을 편하게 하는데 조명을 보시면 담화가 있어요. 이렇게 담화. 요걸 이제 여기서 이제 강원이라고 그러죠. 빛을 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책상을 비춘다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강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 면이 빛이 닿아서 우리가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조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요 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책이 보이죠. 그걸 우리가 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도. 그러니까 강도, 조도, 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강속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다 보면 도자로 끝나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만 강속. 그러니까 강속하고 강도하고 헷갈리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쪽에 오는 거는 다 도자로 끝나고. 그래서 강속, 루멘, 그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 강도,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 그다음에 희도, 강원을 보았을 때의 눈부심, 조도,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 그래서 이게 강원이고, 그죠? 강원. 저게 저 빛의 세기가 강속이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걸 강도. 여기서 내가 책을 볼 수 있게끔 이게 밝죠. 이게 조도. 내가 이 책을 볼 수 있을 정도 이 빛이 저한테 반사가 되죠. 이게 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색성이라는 것은 자연 태양빛으로 보는 거하고 형광등으로 어떤 물체를 보는 게 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연색성이라는 것은 이런 강원이 인공 조명이 태양광과 같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RA 해갖고 100으로 갈수록 그 자연 채광에 가깝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창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명으로만 옷을 삽니다. 그죠? 옷을 사갖고 나와서 입었더니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반품을 해요. 그러면 백화점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교환하다가 바꾼 거야. 왜 밖으로 오셨는데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쪽은 연색성이 높은 것들을 해줘야 그런 교환 처리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자연색으로, 자연빛으로 보는 색깔과 인공 조명으로 보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가까운 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연색성은 RA로 해서 100에 가까울수록 더 자연색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네, 강원의 종류와 용도에서 보면 백열등 우리 그 전구따마라고 하는 거 있죠? 전구따마. 이게 백열등입니다. 요거는 형광등, 그죠? 백열등, 형광등. 백열등은 지금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그래요. 2010년도부터인가 생산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 수은등, 메탈 할라이드, 나트륨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은등, 메탈 할라이드, 나트륨 등 다 그 운동장 이런데 도로, 공원 다 써줘도 돼요. 어디든 다 써줘도 돼요. 그냥 필요한 거 갖다 끼면 되지. 근데 보이는 색이라든가 밝기가 좀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은등 같으면 공장이라든가 도로 이렇게 이런 데들 써주고요. 메탈 할라이드 등 같으면 이제 밝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화점 그 운동장 이런 데 써주고, 나트륨 등 같으면 터널, 도로 조명, 가로등. 나트륨 등은 좀 노리끼리 해요. 터널 들어가면 노리끼리 하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하고 연색성 그 순서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연색성이 가장 좋다. 그럼 예를 들면 나트륨 등이 연색성이 가장 좋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효율을 보면은 성능이 좋다 이거죠. 전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빛의 양이 좋다 이런 얘기죠.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 형광등, 수은, 백열등 순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색성을 보니까 백열등하고 맨 끝에 나트륨 등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죠? 연색성은 앞뒤만 바꿔놓으면 순서가 돼요. 중간 거는 똑같잖아요. 메탈 할라이드, 형광등, 수은등 그건 똑같죠. 그 앞뒤만 바꾸면 한 가지만 외워서 앞뒤만 바꿔치기 하면 두 가지를 외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연색성으로 하면은 백매형수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백매형수나 백수형이 맺히게 한 형수 해갖고. 자, 기타 조명 설비 요거 있는데 조금 전기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요약을 좀, 교재에 없는 것들인데 전압은 그 전류하고 저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저항으로 이루어지고 이 직류에서 저항, 반대 세력이에요. 저항이라는 거는 반대예요. 근데 직류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구 담아 있고 전구 담아 있고 전구 담아 있다. 여기 저항이 15입니다. 그러면 직렬에서 연결된 여기서의 저항은 얼마냐 그러면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병렬이 이제 문제죠. 이게 만약 병렬이다. 10옴, 10옴 이러면 이건 역수를 해줍니다. 역수를 해서 또 역수를 한번 해주면은 그 저항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같으면은 요거 10이 있으니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하면 10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를 다시 3분의 10으로 해주면 병렬 저항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수만 해주면 된다. 두 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주면 더 해주면 되잖아요. 저항값을. 병렬은 역수로 더해서, 그죠? 역수로 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역수로 뒤집어주면 그 병렬은 저항값이 나온다는 거. 예, 아마 시험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 계산 문제가 아니고 뭐 한번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해서 저항이 커진다는 거죠. 또 요거 가지고 요거 같으면 전압은 전류와 저항에 어떻게 합니까?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I는 R이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또 해보면 그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 밑으로 보내셔서 그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알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전설비냐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조금 쉬겠습니다.